마이쮸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그 지난 아날로그 회로 많이 한번 연습해 보셨는지요? 그 회로 어떤 회로를 만들 것인가, 어떤 걸 연습해 볼 것인가, 어떤 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어,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혹은 반도체 소자 공학에서 배웠던 소자를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꼭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번 하고 이제 한 2주 동안은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시라고 시간을 조금 했었고요. 그걸 하다 보면 그 생각보다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번 5번째 시간까지 해서 최종 그 넷집 제작 서비스에 제출할 때 알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회로는 출발이 베릴로그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소스 코드가 있고 이 소스 코드를 이렇게 디지털 회로로 변환하는 툴체인이 있습니다. 툴체인이라 하면 이 베릴로그 코드를 하드웨어 지향적인 언어인데 얘를 하나하나의 트랜지스터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동 이런 배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아날로그 회로일 때는 이 회로들을 X 스킴으로 설계를 하고 레이아웃을 매직으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디지털에서는 베릴로그를 어, 써서 그 다음에 매직에 해당되는 레이아웃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디지털에서 할 때 지난 시간에 이제 메이크를 써서 자동화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아날로그 할 때 했던 것들이 이제 보면 메이크, 센티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디지털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보면 메이크, 센티사이즈 synthesize가 있고, 그다음 make place가 있고, 그다음 make route가 있고, make migrate 이렇게 4단계를 보통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베릴로그 코드를 가지고 이 과정 거치는 거를 한번 직접 해보면서 우리가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코드에서 이런 inverter.v 라는 거를 이제 지난 아날로그에서는 직접 엠모스와 시모스를 그려서 각각의 시뮬레이션에서 실행을 했었는데요. 베릴로그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inverter.v라는 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예, 그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PDF. 공유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예. 공유가 안 되고 있었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잘 보이십니까? 화면 보이십니까? 예. 그럼 여기에서 하나 예를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wget이라 되어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WSL을 하나 실행을 하고요. WSL을 실행하면 하나의 경로를 이렇게 빈 걸 하나 어, 만들어서 보십시오 한번.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모델 한번 쳐봅니다. 복사해도 되겠죠. 복사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면 가끔 이게 복사 안 될 때는 저는 이제 노트패드를 써서 하나 만들어 놓고 복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하고 이걸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wcat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 WS를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십시오, 한번. 저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따라오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해보는 것이 이번에는 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wcat 해서 요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나면 unzip을 풀어줍니다. unzip을 하고 인버터 디지털 이렇게 하면 unzip하면 이렇게 등록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폴더 하나 인버터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아날로그 회로 설계할 때 엠모스와 시모스 할 때 인버터라 그랬는데 여기서 인버터 디지털 한 거는 같은 인버터를 확인해 보기 위한 건데 디지털 회로 설계해서 과연 인버터는 표준 셀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갖다 붙이게 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폴더로 갑니다. 인버터 디지털로 가서 보면요. 자, 이렇게 현재 제가 트리를 쳐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보면 메이커 파일, 그 자동화된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로그, 소스, 신테시스 이렇게 다 있고 현재 파일이 어, 소스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inverter.v 베릴로그 하나가 있고 보면 제가 탕 나노 1k.cst라는 파일을 소스 같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inverter.cell2라는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요 파일을 한번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언집을 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스로 가서 보면 여기에 베릴로그는 한번 보겠습니다. inverter.v 보면 보시는 것처럼 모듈에서 시작해서 엔드 모듈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인버터 이름을 지정한 모듈에서는 인풋을 클락과 유저의 인풋 그리고 제가 이 결과를 LED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퍼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이 두 가지 1과 0이 있으면 하나는 on, 하나는 off를 나타내는 요거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지티브 엣지, 그러니까 클락이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다 할 때 위로 올라갈 때 얘가 어, 딱 시작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는 시작해서 인풋이 들어올 때 인풋이 이제 어, 하이면 요게 LED가 B01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로우면 LED가 B10으로 보내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비트짜리 출력을 하나는 두 개가 있으면 0을 출력하고 나머지 한 경우는 10을 출력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의 그 인버터처럼 하일 때는 요거 로우일 때는 이걸로 실행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 그 탕 나노 1K.CST라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 나노 1K.CST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시스템 클락이 방금 이 변수가 47번이라 되어 있고 유저 인풋이 13번이 되어 있고 그다음 LED 0이 9번 핀이 되어 있고 LED 1이 11번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베릴로그를 실행했을 때 마의 칩으로도 구울 수가 있겠지만 얘를 FPGA로 하드웨어로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입력과 출력에 대한 변수가 47번 핀하고 그리고 13번, 9번, 11번, 10번 핀으로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FPGA 제가 굉장히 만 원짜리, 그냥 싼, 2만 원인가요? 15,000원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없는데, 굉장히 싸서 제가 한번 사서 봤는데, 요게 시스템 클락이 47번, 여기 47번이 여기 클락이 있습니다. 클락이 47번이고, 보면 47번, 47번이고, 그 다음에 유저 인풋 13번, 여기, 제가 키보드가, 여기 키패드가 13번이고요. 그 다음에 LED 11번, 11번, LED 11번, 여기 11번이, 그린 라이트고, LED 0번이 9번, 이렇게 레드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녹색과 빨간색으로 출력이 되도록 스위치를 누르면 하나는 빨강, 하나는 녹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를 하나의 베릴로 코드로 이렇게 보기 위함입니다. 자, 다음에 이 소스 코드, 이 폴더 밑에, 어, 저 보면 레이아웃 쪽이 폴더가 있거든요. 그럼 저 가서, 소스 가서 레이아웃을 가보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inverter.cell2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inverter.cell2를 보면 여기에서는 보면 패드가 지금 유저 보면 유저 인풋 시스 클락 그다음에 사이드 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왼쪽 칩에 요 단위 회로의 왼쪽 편에 이 두 단자가 어, 배치하도록 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요 LED 0과 LED 1을 이제 어,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에다 라이트에다가 배치하도록 해라라는 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칩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제가 같은 인버터라는 이 베릴로 코드를 가지고 inverter.cell2는 이제 이 입력과 출력의 마이칩을 이제 테스트 생성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탕 나노라 되어 있는 지금 이 FPGA에 출력을 하는 거는 아까 파일에 CS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소스 코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한 FPGA는 요거지만 다른 FPGA 같은 경우도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요거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깔았으니까 다 가셨으면 요걸 이제 보고, 이제 요거를 생성하는데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이제 순서를 쭉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건데요. 요 뒷부분으로 이제 보면, 제가 잠깐 여기에 보면, 어, 잠깐만요. 자료가 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좀 뒤에 있는, 좀 뒤죽박죽되어 있는데, 요 자료를 보면요. 요 순서대로 합니다. 요 순서대로 보면, 원래 들어와서요. 여기, 원래 인버터 디지털에 들어와서 보면 메이크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살짝 보시면, 메이크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서, 어, 요거는 지금 인버터 디지털, 지금 FPGA로 돼 있네요. FPGA 돼 있고, 센티사이즈, 앰플리언스.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그 이렇게 플레이스 돼 있고 순서를 다 정돼 있거든요. 큐플로우라는 그 이제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합성하고 그 다음에 그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칩으로 매직 파일로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터라는 이름을 이제 탑 모듈에다가 그대로 하고 있고 소스 코드를 소스 경로 밑에 inverter.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메이크를 해보겠습니다. 메이크를 그냥 하면 클린을 하면 그냥 메이크를 하면요. 여기 어떤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메이크 클린을 하고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차피요.
그럼 처음에 make synthesize를 합니다. make synthesize. 자,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하게 되면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릴로그 로직을 어, FET의 레지스터로 합성하는 단계를 지금 방금 거친 겁니다. 던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를 이제 메이크 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얘를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고 그럼 쭉 이제 배치하는 과정이 옆에 자동으로 어 그레이 울프라 돼 있는데 이가 자동을 배치를 방금 마쳤고 그 다음에 배선을 하게 되면 메이크 라우트를 하게 되면 방금 트랜지스터가 배치된 상태에서 트랜지스터 사이에 배선을 합니다. 자, 배선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 마이그레이트를 하게 되면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태까지 살짝 보면요. 트리를 해보면 몇 가지 파일들이 생성되어 있거든요. 보면 지금 생성한 걸 보면 레이아웃에도 뭔가 많이 생성이 되었고 인버터 관련된 것들이 많이 생성된 상태고 로그도 많이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실제 실행하는 것도 많이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스 코드에 이제 inverter.ys라는 것도 형성이 되었고 이 합성 단계에서 또 필요한 그 중간 프로그램들이 이제 쫙 형성이 되어 있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make migrate를 하게 되면 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inished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트리를 하게 되면 보게 되면 여기에 레이아웃에 가보면 이 레이아웃에 inverter.mhg 배직 파일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가보면요. 여기서 cd에 레이아웃을 가보면 여기에서 매직 파일 보면 inverter.magic이라는 파일 만들어졌는데 magic하고 -d에 xr에 inverter.magic 요건 아날로그 회로 설계할 때 매직 VLSI를 실행한 옵션과 똑같이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행해 보면요. 자,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V로 해서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버터가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립플랍, D형 플립플랍이 되어 있고, 버퍼가 있어서 LED 하나는 위에 거, 하나는 밑에 거를 켜는 거를 이제 이 낫을 통해서 간거하고, 그냥 버퍼로 간 거 두 개가 분리되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형성이 되었고, 이제 체크를 해서 왼쪽 아래 버튼, 오른쪽 위에 버튼 누른 상태에서 S를 누르면 이 안이 셀렉트가 됩니다. 셀렉트가 되고 여기에 익스펜드를 하시면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그 에트리에서 만든 스탠다드 셀을 베릴로그 코드에 따라서 로직으로 변환하고 이 로직을 트랜지스터 레벨로 변환한 것에서 자동으로 배치하는 과정을 거쳐서 배치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요 밑에 아래가 인버터 부분인데요. 인버터를 살짝 보겠습니다. 한번. 인버터를 보면 여기가 인버터인데요. 자, 여기가 인버터 유저 인풋이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에 아까 레프트에 생긴 유저 인풋이 보이고요. 인버터라 보입니다. 인버터라 보이는데 여기에서 인버터가 좀 특이하거든요. 보시면 요 인버터가 아래가 이제 요 N웰 피모스입니다. 여기가 피모스고요. 그다음 위에가 여기가 엔모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모스가 이 위스가 더 넓죠. 그다음에 엔모스가 위스가 짧습니다. 모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이 위스가 좀 짧아도 이 같은 전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게이트의 입력이 여기 신호가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폴리로 양쪽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요 밑에가 요 위에가 엔모스로 되어 있고 쭉 출력이 이렇게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제가 직접 본 이유는 이제 디지털에서 자동 스탠다드 셀을 가져와서
인버터가 여기 배치된 걸 보시면 이게 위아래 바뀔 수도 있고 배치가 떻게 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D 플립플랍이 여기에 이제 배치된 걸 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자동으로 배치되는 베릴록 코드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보고자 했던 이유는 이 그 회로에서 요 인버터 파트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날로그하고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ND 컨택이 메탈 원 돼 있는데 이것도 구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더 띄워가지고요. 하나 더 띄워서 CD에 칩으로 가서 CD 인버터로 가서 CD 레이아웃으로 가서 아까 생긴 나노의 인버터처럼 매직을 열어보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직 어, 테크 스케일러블 모스 되어 있고 타임 생성한 시간이 적혀 있고 메탈 1, 메탈 2, 메탈 3 컨택 그다음에 메탈 3 각각 렉탱귤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버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생성된 시간 요거는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트랜스폼 요게 이제 마이너스 1,0을 70으로 하고 그다음에 0, 마이너스 1을 250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반전돼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제 좌우 위아래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박스 이 왼쪽 아래 코너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고 오른쪽 위 코너가 66, 24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플립 플랍이 이제 여기에서 그 여기서까지가 이제 D 플립 플랍 하나가 배치되어 있고 또 D 플립 플랍이 하나가 배치되어 있고 버퍼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또 버퍼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필돼 있는 부분 그냥 지나가는 이 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라벨이 보면 그라운드 VDD, 시스템 클락, 유저 인풋, LED1, LED0가 아까 그 셀2 파일에서 지정된 것처럼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날로그 회로 설계하실 때도 참조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메탈 1이 이렇게 게이트를 연결해 주는데 여기서는 쓰고 있고 그다음에 메탈 3 컨택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메탈 1으로 다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메탈 1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신경 교수님이 이제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부기로 박사님이 답도 주시고, 공식적으로, 실제 본팅 패드, 아이오 패드 연결할 때에는 다 메탈 2로 연결해야 된다. 이거는, 기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메탈 1, 2, 3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메탈 2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실리콘 컨택, 폴리 컨택이 있고, 그다음 M3 컨택, 요 메탈 3하고 요 그 메탈 3하고 컨택하는 M3 컨택, 메탈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컨택을 ND, 그러니까 n모스 컨택, p모스 컨택, 그 n웰 이렇게 밑에 돼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거는 자동으로 반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요 위에 파트는 아래는 밑에가 n웰이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서는 요 위에가 애누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공간적으로 잘 배치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 이거는 이제 설명을 많이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모듈 인버터와 엔드 모듈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항상 반응하는 always 엣지, 파지티브 엣지에 반응하는 요될때 유저 인풋에 따라서 LED를 켰다, 이를 아래 하게 하고 혹은 요 위에 하는 거를 했는데요. 요 같은 개념으로 이제 제가 FPGA를 한다 그랬는데, FPGA 살짝 돌려보고 제가 이제 보려 그랬는데, FPGA를 테스트 한다 그랬을 때도 요거는 제가 이제 순서가 조금 그런데, 어, 제가 여기 순서가 여기 좀, 잠깐만요. 순서가 여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것만 살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음, 여기에서 이제 왔는데요. 어, 매직을 이제 요 닫고요. 닫고 닫고 닫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은 제가 FPGA 없으니까 제가 보면요. 과정만 살짝 보시겠습니다. 보면 음, 이 지금 WSL에서 그 컴퓨터가 바깥에 포트 연결되는 게 이제 중간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체크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써놓은 데가,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지금 따로 써놓질 않았는데, 살짝 그걸 첫 번째, 제가 그 자료에 아마 살짝 해놨을 겁니다. 첫 번째 요 자료에서 한 번만 확인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할 때, 요 USB를 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연결해 놓은 상태거든요. 혹시 제 컴퓨터 제 요 올려놓은 거 보이십니까? 들고 있는 거? 빨간 요 불빛이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USB 연결해 놓은 상태거든요. 요 FPGA가 보입니까? 조그만 거. 잘 네, 안 교수님 잘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아, 예. 그럼 여기 이제 연결해 놨는데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그, 요 마이칩에서 보면요. 마이칩에서 보면 LS USB를 해보면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 노트북에다가 이 FPGA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 노트북 아래에 있는 리눅스 시스템으로 지금 실습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LS USB를 그냥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어, 이 관리자 모드에서 커맨드를 실행해서 제가 연결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른 거 하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거 할 때도 이렇게 명령어 처리를 해서 명령어를 뭐를 실행하냐면 USB IPD 리스트, 그래서 USB IPD 리스트를 하게 되면 이 윈도우에서 USB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1-4, 1-5, 1-6 여러 개의 버스 아이디가 나오는데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리더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연결할 거는 여기에 4-4 USB 시리얼 컨버터 A, USB를 컨버터 B 얘가 지금 그 FPGA 그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걸 연결할 때 USB IPD 어태치를 해줍니다. 어태치를 해주고 어디에 연결해 주냐면 WSL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버스 ID를 하고 4-4 이렇게 하면 USB IPD 윈도우 커맨드 관리자 모드에서 이 윈도우 커맨드 관리자 모드가 탐지한 USB 장치 4-4를 WSL 연결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어태치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어태치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태치 한다고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WSL로 들어가 보면요. WSL 들어가서 LS USB를 해보면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제 이 USB 가운데 Future Technology Device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붙인 FPGA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가 이 윈도우 속에 있는 WSL에서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인식이 되었으니까 제가 그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서 이제 소스 코드로 이제 신디사이즈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 이 순서가 떻게 되냐면요. make synthesize FPGA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실행되고 있죠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이 FPGA 관점에서 이 합성을 하는 겁니다.
베릴로그 코드를 이제 FPGA에 필요한 그 트랜지스터 그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 게이트에 이 룩업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세팅을 할 거를 생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의 플레이스 앤 라우트. 마이칩에서는 플레이스하고 라우트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메이크, 플레이스 앤 라우트로 같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이제 그, 요 정보가 이제 플레이스하고 라우트 된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make bit stream. 이걸 FPGA로 넘기기 위해서는 비트 스트림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보면 여기에 이제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뜨는데 이제 보면요. 이걸 제가 이 FPGA를 실행할 때 비트 스트림으로 바이너를 바꿀 때 몇 가지 설치하는 과정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관리자 권한에서 이 실행이 설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실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가상 환경을 먼저 만들어서요. 보통은 소스 vn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트해서 쭉 하면 어, 이 가상 환경으로 들어가서 방금 FPGA를 구동할 수 있는 비트스를 바꿀 수 있는 설치 환경을 들어갑니다. my 치우로 들어가서 my CD에 인버터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make bit stream 하면요. 쭉 바로 전달됐습니다. 고윈 팩이라 되어 있는데 디바이스에서 에러 없이 이제 방금 합성한 그 비트 스트림을 이제 이 생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메이크 플래시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FPGA에다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요. 쭉 이제 플래시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거치고 그러면 이제 CRC 체감 석세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 보면 이 지금 그림이 여기 이제 녹색 등이 켜져 있는데요. 제가 스위치를 누르면 인버터라 그랬으니까 색깔이 바뀔 겁니다. 누르면 빨간색 바뀌죠. 이렇게 빼면 녹색으로 바뀌고 누르면 빨간색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FPGA의 그 로직으로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동영상에다가 저장해 둔 그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그 FPGA 코드를 가서 이제 실행해 보는 거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요걸 이제 방금 보면 어, 스위치를 위에 누르면 빨간색 바뀌고, 그 다음에 떼면 녹색 바뀌고, 또 누르면 빨간색 바뀌고, 떼면 녹색 바뀌는 요 과정이 바로 FPGA로 테스트 되면서 FPGA와 마이칩의 차이는 요 아웃풋 단자, 인풋 단자를 칩의 핀 번호로 할당하느냐, 혹은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에서 인버터 셀 2로 해서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이런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옵션을 가지고 이 배선에 따라서 요 칩, 요 코어만 생성이 된 거거든요. 코어만 생성이 됐고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 매직까지 혹시 다 이 파일이 한번 다 되셨는지요? 성공한 분들은, 따라와 성공한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매직으로 생성된 매직 파일을 확인했다라고 좀 채팅창에 써주시겠습니까? 제 순서는 WGS로 요 디렉트 WSL에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언집으로 풀고 예, 확인, 예. 그 다음에 어, 메이크 순서가 메이크 synthesize, 그 다음 메이크 place, 메이크 route, 메이크 migrate.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가서 매직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많은 분들이 실제 해보면 좋겠거든요. 예. 자, 확인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 단계를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이 형성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회로를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이 시뮬레이션 과정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인버터가 있으면 유저 인풋, 시스템 클락, 이 파트가 인풋이 들어와야 되죠. 아까 FPGA를 갖다 두고는 제가 직접 스위치를 눌렀다 뗐다 하는 그런 거를 직접 테스트 해볼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 소프트웨어 베릴로그만 있을 때는 이 가상으로 테스트 벤치라고 부른 이제 이게 실제 인풋을 넣어주고 그다음 클락을 넣어주고 하는 요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베릴로그에서 출력을 받아서 실제 장치가 있는 것처럼 해주는 이런 네모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테스트 벤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먼저 실행을 시키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소스 코드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봅니다. 소스 코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CD에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들어가서 이제 클리어를 하고 LS를 해보시면 이제 이 그 지금 요 시뮬레이션 경로 폴더에 만들어둔 세 가지 프로그램이 보일 겁니다. 뭐냐면 요 시스템 C 메인, 그다음 시스템 C 인버터 테스트 벤치, 시스템 C 인버터 테스트 벤치 헤더 되어 있고요. 소스 코드는 요 위에 보면요. 제가 나노 이 메이크 파일은 또 종류가 다르거든요. 메이크 파일 가보면 여기에서 인버터를 이제 불러다가 가져오는데 요 렐러티브 패스가 점점 돼 있어 상위 폴더로 가서 소스 밑에 있는 인버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메이크 파일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실행만 먼저 따라가 보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순서가 실행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시뮬레이션에서 처음에 메이크 클린을 하시고 메이크 클린을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화된 상태에서 이제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이크 빌드를 합니다. 메이크 빌드. 그러니까 이건 빌드는 이제 요 베릴로그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벤치 사이에 이제 필요한 이제 중간 파일들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메이크 빌드를 해보면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벤치 C++하고 요거를 합성을 해서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행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벤치하고 요 베릴로그 코드하고요. 그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뮬레이션 폴더로 가셔서 make clean을 하고 make build. 자, 이제 make build를 하게 되면 지금 명령어들이 뜨잖아요, 보면. 여기서 주목해 볼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베릴레이터라고 있습니다. 베릴레이터란 말이 있는데 이 베릴레이터는 베릴로그 코드를 이제 C 언어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C가 테스트할 수 있는 어, 그 C 언어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에 메이크 빌드를 하셨으면 메이크 런을 해보겠습니다. 트리를 해볼까요? 한번 뭐가 생겼나? 자, 뭐가 많이 생겼죠, 지금. 아까 없었던 것들이 오브젝트 디렉터리 밑에 잔뜩 생겼습니다. 자, 많이 생겼고, 그 벨로그 코드를 C++과 C 언어 헤더 파일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다음 make run을 해보면 이제 실행이 끝났습니다. 되게 빨리 끝났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큰 에러가 없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make wave를 해보면 자 이게 GTK wave가 뜹니다. 뜨는데 여기에서 GTK wave 뜨는데 시스템 C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input 그 다음에 클락을 보면 인풋하고 클락하고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 이렇게 짧게 돼 있으니까 0초부터 950 나노세컨드 돼 있는데
여기에서 1피코세컨드, 2피코세컨드 돼 있으니까 왼쪽 위에 보면요. 줌 아웃이 있거든요. 줌 핏 돼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십시오. 한번. 줌 핏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이 시스템에 테스트하는 것들이 다 이제 보입니다. 보면 유저 인풋은 하이, 로우, 하이를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해놨고요. 그다음 클락은 보는 것처럼 100나노 세컨드 주기로 이렇게 0, 1, 0, 1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회로 관점에서 본다고 그랬죠. 이게 GTK 웨이브에서 그 클락이 들어가고 그다음 LED를 보면요. 클릭을 해보면 LED 두 개가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LED 1이 요 클락 요 올라갈 때 그래 클락 요리 올라갈 때 이제 요때 반응하는 거죠. 디플립 플랍이 있으니까 라이징 엣지에서 여기에 1 유저 인풋이 1이 되어 있으니까 1을 반영해서 유저 LED 0이 이렇게 1로 갔고 LED 1이 로우로 갔습니다. 로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인풋이 이 클락에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내려올 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게 좀 더 자세히 이제 딜레이가 된다거나 사실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100%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약간은 그레이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간단한 이제 코드니까 이제 요 라이징 엣지에서만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면 다음 라이징 엣지에서 반응해서 이때 다음 라이징 엣지에서 0이 반응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이로우가 반대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밸류 코드가 이 실행이 되고 클락에 대해서 인풋에 대해서 LED 1과 0이 하나가 반전이 되면서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음, X 스킴으로 회로를 시뮬레이션 하고 다음에 매직에서 레이아웃을 그렸는데 지금은 제가 메이크 속에 다 숨겨져 있는 툴 체인에 따라서 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GTK 웨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레이아웃은 똑같이 레이아웃에서 매직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정이 실제 그 아날로그와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그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요 트리를 이제 보면요. 파일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요 레이아웃은 아까 매직 파일이 만들어졌고 중간 로그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 큐플로우라는 툴 체인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 과정을 빌드 과정이 요 SH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들 들어가 있고 그다음 오브젝트 디렉토리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중간 이 베릴레이터라는 걸 가지고 어, 생성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중간 프로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심피시스로 다시 그 시뮬레이션으로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 클리어하고 이제 제요 안에 있는 폴더를 보면 테스트 벤치라 되어 있는데요. 이 V 인버터가 이제 인버터를 베릴레이터라는 걸로 합성을 해서 이제 이게 바뀐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이 처음에 그 맥클린을 다시 해보면요. 원래 첫 출발해야 되는 게, 자, 요것만 있습니다. 요것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나노로, 어, SC, 요 인버터 테스트 벤치라 되어 있는데, 인버터 테스트 벤치 헤더 파일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좀 길게 헤더 파일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베릴로그 코드는 되게 짧은데, 테스트 벤치는 좀 길죠, 그죠? 왜냐하면 생성을 해줘야 되니까. 헤더 파일하고, 그 다음에 나노의 인버터의 테스트 벤치의 C++을 보면, 여기에 이제, 신호를 주게 돼 있습니다. while true라고 돼 있는데 그럼 시스템 클락 파지티브 엣지 이벤트라 돼 있는데 이렇게 파지티브를 올려주고 네거티브 만들어주고 또 파지티브 네거티브 하면서 웨이트라는 명령을 써서
한 클락에 해당되는 음악을 기다리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 개 만들어주고 두 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요 웨이트가 이제 하나 끝날 때까지 한 이제 클락이 끝날 때까지 한번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세 개 정도를 보내고 나서 하이, 로우, 하이, 로우, 하이, 로우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 중간에 이제 그 인풋, 유저 인풋을 write true 그렇게 어, 값을 써줍니다. 처음에는 false였다가 이제 값을 써주는 거를 이렇게 true로 바꿔줘서 지금 이 C++ 테스트 벤치 C++에서 테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요 함수를 만들어서 지금 이 인풋 값과 그다음 일부 값을 지금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C++ 이거 요걸 어디서 불러다 쓰냐면 헤더 파일에서 이제 불러다 씁니다. 헤더 파일에 불러다 쓰는데 방금 만든 이 제너레이터는 이 테스트 제너레이터가 여기 있는 보이드 테스트 제너레이터 보이드 있는데 이게 이제 신호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보면 시스템 C 이제 이게 그 인클루드 해줄 때 보면 베릴레이터 VCD SC돼 있는데 베릴로그를 이제 C++로 변환해 해준 것으로 헤더 파일이 바로 vinverter.h입니다. 원래 inverter.v였잖아요. 얘를 이제 지금 변환을 해주면서 앞에 V를 붙이도록 아까 make 파일에 설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make 파일 include v inverter 헤더 파일이라는 것은 결국 변환된 인버터 베릴로 코드를 가지고 실행해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테스트 벤치 모듈, 또 시스템 C 모듈이 이렇게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end if라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앞에 모듈이 연결됐나 안 됐나에 따라서 읽어주는 것. 이거는 보통 그 C++에서도 헤더 파일이 있나 없나 두 번, 세 번 불러드리면 메모리 많이 쓰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스템 C하고 베릴레이티드 VCD 연결돼 있고 헤드 연결됐으니까 다 풀어왔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C 모듈에서 요 인풋을 시스템 C 요 테스트 벤치 차원에서 클락을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 클락과 유저 인풋을 여기에 불리안으로 이제 true, false로 정의했습니다. 클락하고 시그널을 지금 두 개 LED 0과 1을 이제 배열로 이진으로 이제 설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V 인버터로 되어 있는 것은 앞에 inverter.v를 변환했는 그 헤더 파일이 일종의 하나의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의 U 인버터라는 변수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그 VCD 파일이 이제 GTK 웨이브에서 이제 출력 파일을 이제 설정을 볼 수 있는 그 설정에 해당되는데요. 그 파일을 저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베릴레이터 로 이제 이 VCD 보는데 여기서 이제 그 컨스트럭터 이제 시스템 C에서 요 뒷부분을 이제 기능을 이제 컨스트럭션 해주는데요. 보면 여기서 시스템 C 컨스트럭터에서 테스트 벤치 기능을 부여해 주는데 보면 클락을 만들어주는 클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클락이라는 이제 이 변수를 가지고 시스템 클락을 만들어 주는데 주기가 100나노 세컨드, 이 시스템 C의 단위가 어, 요 100나노 세컨드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0.5 그 PWM 방식으로 이제 반반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클락을 정의한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 벤치가 실행하는 것이 이제 테스트 제너레이션, 요거를 실행한다고 되어 있죠. 테스트 제너레이션이 이제 앞에서 정의했던 테스트 제너레이션 아까 시스템 C 인버터 어, 테스트 벤치 점 CPP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불러다 와서 실행을 합니다. 스레드라는 건 이 안에서 이제 아두이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인터럽트를 써서 계속 돌리는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센시티브 시스템 클락을 이제 반응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 앞에서 이 V 인버터라는 변수에 따라서 여기에 시스템 클락을 입력을 해주고 유저 인풋을 입력을 해주고 LED를 입력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 C 인버터 테스트 벤치를 이제 출력 결과를 이렇게 트레이스를 이제 VCD 파일에 저장을 해놓죠. 시스템 클락과 유저 인풋과 LED로 이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V인버터로 저장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시스템 C에서는 유저 인풋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클락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받은 LED 0, 1 출력을 받아가지고 얘를 VCD 파일에 저장한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시티브 요 C하고 이제 결과를 이제 받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래서 테스트 벤치가 헤더 파일이 C++이 돼 있으면 여기에 실제 실행하는 그 메인.점 cpp를 보면 여기 보면 요 시스템 C 인버터.점 테스트 벤치를 불러와서 얘가 그 실행을 하면서 스타트 돼 있죠. 그죠? 스타트 하면서 실제 요 하나의 그 테스트 벤치가 인버터.v를 베릴레이터를 써서 변환시켜서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아까 제가 FPGA를 직접 보여드렸는데 FPGA 없이 이 안에 테스트 벤치로 실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 트리를 해서 보면 여기에 회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하고 레이아웃 이제 설계하는 것이 디지털에서는 결국은 베릴로그로 시작해서 회로 시뮬레이션은 테스트 벤치를 만들어줘서 이 베릴로그를 실행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고 레이아웃을 이렇게 매직으로 설정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나를 이제 보면요. 요시스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테스트 이 논리를 합성하는 거거든요. 베릴로그로 한번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소스로 가셔서 아까 베릴로그 파일 있었잖아요. 인버터.v 있었는데 요 시스를 실행해 보십니다. 요 시스를 실행해 보면 요 시스를 실행하면 요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요 시스 오픈 신티시스 수트라 돼 있는데 합성하는 겁니다. 그 이제 논리를 합성을 베릴로그를 해주는데 read 베릴로그 자 베릴로그 읽는데 지금 인버터 V 현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폴더에 그대로 inverter.v를 해주면 자 읽었습니다. successfully finished verilog front end 돼 있는데 여기에 proceed 해주고 그다음에 optimize를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show 마이너스 마이너스 colors 오라고 인버터 만들어진 합성된 걸 보면요. 실행해 보면 지금 딱 뜹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트 뷰가 뜨면서 이렇게 유저 인풋이 들어왔을 때 S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LED 첫 번째 값이지만 멉을 통해서 이 클락을 전달을 해 주는데요. LED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버터라 되어 있는데 인버터를 지금 시스템 클락에 따라서 이렇게 D 플립플랍으로 전달해주는 관점에서 어,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인버터가 지금 표현이 어디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요시스 통해서 그 합성이 되어 있는 요 논리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한번 다 해보시고요. 그럼 이 된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에서 보시면, 메이커 파일이 조금 더 이해가 되거든요. 메이커 파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좀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글자가 좀 작긴 한데, all 했을 때는 전체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메이크 디텍트라는 것도 만들어 놨거든요. 메이크 디텍트 해볼까요? 한번 살짝 연결해 놨으니까 메이크 디텍트 해보면 지금 오픈 FPGA 로더 해서 디텍트 하게 되면 지금 어, 매뉴팩처러 고윈의 아까 탕 나노 1K가 지금 탐지가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메이크 디텍트 하니까 이 명령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메이크 파일 다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디텍트 하게 되면 실행하는 게 오픈 FPGA 로더라는 걸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디텍트 명령을 해주는데 메이크 파일에
이런 많은 옵션이나 명령어를 쉽게 넣어서 쓸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디텍트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그냥 공백이 아니라 이 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눈으로 보기에 공백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공백을 쭉 만들어서 하게 되면 실행이 에러가 납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실행해 보시면 이제 어려운 점인데요. synthesize FPGA는 요시스로 돼 있죠. 요시스로 해서 read verilog 그다음에 베릴로그 읽고 read verilog 한 다음에 합성하고 나서 요 센티 고윈돼 있는데 이제 이 제가 지금 쓴 거는 이제 고윈을 가지고 이제 제가 좀 변조한 겁니다. 만들어서 요 synthesis 밑에 JSON 파일을 만들어줘라라고 되어 있고 place and route인데요. next PNR이라는 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요것도 이제 FPGA마다 명령어가 좀 다릅니다. 근데 전부 다 오픈소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군이 있더라고 보니까 군이 있어서 그중에 가장 싼 거를 선택해서 next PNR 요 체열돼 있죠. 요걸 써서 요 옵션을 해서 요시스.json을 가지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라우트 제이슨을 만들어서 얘를 써서 그 CST 파일에다가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CST 파일은 아까 제가 그 핀 번호를 참조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스트림 돼 있는데 이 고윈 팩, 제가 이제 탁 나노를 썼으니까 이제 고윈 팩, 비트 스트림으로 결과적으로 FS를 만드는 겁니다. 좀 FS 파일이 이제 이 비트 스트림으로 FPGA에 넣는 거를 좀 만들어서 거기 저장해라라고 플래시 돼 있으면 오픈 FPGA 로더를 써서 그 다음에 요 synthesis를 해서 이 FS를 한 걸 가지고 보내라. 바이너리로 이렇게 플래시해라라는 거를 해서 이제 사실은 이 하나하나 명령을 친다는 게 굉장히 그 케이스가 어렵고 그리고 FPGA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써본 거고요. 클린함 지우고 자, 다음에 그 마이 그 칩에서는 이제 synthesize를 이제 쓰는데 synthesize를 할 때 Qflow synthesize Qflow 툴체인을 써서 합성을 합니다. 마이너스 T 에트리 050 에트리에 그 이제 그 공정 파라미터를 들고 와서 탑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합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플레이스 만든 이 엠모스, 시모스 이거를 배치를 한다 하는 과정입니다.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셀2 참조하게 돼 있죠. 여기 셀2를 참조해서 셀의 입출력에 그 어디에 위치할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요 프로젝트 쉘 명령을 만들어주는 그걸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플레이스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라우트를 이제 하면 이제 그때는 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큐플로우 이제 그 배선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오토라우트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이그레이트는 뭐 큐플로우 이용해서 이제 칩 디자인하는 레이아웃을 이 경로에 보냅니다. 경로로 보내고 그다음 LVS가 있죠. 여기 보면 LVS 사이즈가 있습니다. 살짝 실행해 보면요. make LVS를 해보면 보면 여기에 토탈 에러 0으로 나오죠. 0으로 나와서 여기 보면 어, 레이어하고 그다음 스케매틱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아날로그에서는 X 스킴으로 한 거하고 매직으로 한 거하고 각각 어, 그 스파이스 낸디스 출력을 따로 뽑아서 걔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 실행하지 않았지만 다음번 할 텐데요. 넷젠이라는 걸 이용해서 걔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 친절하게 지금 안에 들어있는 그 인버터의 그 회로하고 그다음에 이 레이아웃과 비교해서 에러 LV 체크를 했더니 노 에러가 없더라라고 이제 알려주니까 이걸 스크린 캡처해서 실제 내집 제작 서비스 때 얘를 붙여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메이크 파일도 이제 두 가지가 다 이해가 됐으니까 메이크 파일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 앞에 몇 가지가 결국 이제 디지털 회로에서는 베릴로그 하고 그다음에 이 합성하는 과정,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 이 과정들이 결국 다 필요하고 이 테스트 벤치, C++,
요 변화하는 과정이 뒤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명령 같은 거를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아주 간단한 인버터 정도만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클락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직접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요 과정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운터. 원래 2비트 이진 카운터가 예전에 종합 설계할 때 했었던 이슈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똑같은데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실까요? 한번. wget 때 있는데 이걸 카피를 해서요. 카피를 해서 그것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내려와서 마이칩 내려와서 여기에 wget으로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하면 counter.zip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언집을 하시면요. 언집을 counter.zip을 하면 얘가 쭉 풀리거든요. 쭉 풀리면 여기에 카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카운터. 이걸 트리를 해보면 이 안에 제가 딱 필요한 것도 들어있죠. 여기서는. 여기서 FPGA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면 소스에 카운터.v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카운터.셀2라고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지금 요 경로에 테스트 벤치하고 이 카운터 V 양쪽에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 메이크 똑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이아웃을 가져가지고 여기 셀2는 어떻게 해놨을까 보시면요. 셀2 보면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입력 쪽, 아, 리셋 단자는 어, 아래, 바텀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인풋, 요 클락은 레프트 단자에 붙이고 네모를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출력은 Y0, Y1으로 해서 라이트 오른쪽에 붙여라라고 지금 칩에 배치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스로 가서 베릴로그를 보면요. 나노 카운터.v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클락 모듈이 카운터가 엔드 모듈 사이에서 구조가 이제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입력이 이 변수가 클락과 N 리셋과 출력인 Y1과 Y0라 되어 있고 인풋이 클락과 N 리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이 Y1과 Y0고요. Y0고 이 클락이 이제 파지티브 엣지, 이제 상향으로 올라갈 때 엣지 트리거 되는 거고, N 리셋은 1에서 0으로 탁 떨어뜨릴 때 요 반응하도록 always 이제 반응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약에 리셋이 이제 되면 이 스위치가 0에서 1로 팍 올라가면 그 네거티브 엣지 됐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이제 이 출력을 0으로 둘 다 리셋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계속 이렇게 클락 요 엣지마다 파지도 엣지 클락마다 1씩 더하는 겁니다. 1씩 더해서 그가 이제 이진 카운터, 2비트 이진 카운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릴로그 코드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어, 이 시뮬레이션 파트를 살짝 들어가 보면요.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카운터 부조 여기 같이 붙여놨네요. 테스트 벤치하고 C++ 있는데 테스트 벤치 하나로 합쳐놓은 거거든요. 아까 보시면 그 아까는 이제 트리거 하는 그거를 따로 떠났었는데 보면 나노의 SC의 카운터 테스트 벤치 H 헤더 파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구조도 똑같이 시스템 C 인클루드하고 이 C++ 변환되어 있는 헤더로 변환되어 있는 카운터의 카운터.점 베릴로그가 헤더로 변환된 베릴레이티드 DUT라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게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인 거죠. 하나의 소자인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요 시스템 C 모듈은 시스템 모듈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렇게 끝는 사이에 보면 변수를 지정을 하고 불리한 y1, y0를 불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베릴레이트 돼 있는 요 카운트에 이제 하나의 이제 이 변수로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포인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출력된 파일의 포인터를 이제 지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컨스트럭터 이제 요거 실행해서 이제 실제 돌아가는 루틴이
클락이 100나노세컨드로 하고 듀티 0.5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출력과 여기서 출력 입력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을 입력을 하고 리셋 입력을 하고 출력 나온 거를 이제 중간 값을 받아서 Y1으로 받은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테스트 제너레이터라 돼 있는데 아까와 다른 거는 이제 따로 파일을 만들지 않고 이 안에 함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안에 함수 지정해서 테스트 제너레이터라는 함수를 그 밑에다가 이제 테스트 제너레이터 아예 지정돼 있죠. 돼 있는데 여기에 n 리셋을 1로 하고 뭐 true false로 해도 되지. 1로 하고 그다음에 while true 됐을 때 클락을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클락을 만들어 주고 네 번 하고 난 다음에 n 리셋을 0으로 딱 했죠. 하고 나서 그다음에 n 리셋을 1로 딱 올렸습니다. 그다음 클락은 이렇게 해주고 이 출력 결과를 이제 이 FP 파일에 저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컨스트럭터에서 이제 이 클락에 반응해서 이 이제 이 클락과 n리셋과 y1, y0를 실행하는 구조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S3에 메인의 C++에 들어보면 방금 이거를 헤더 파일 이걸 불러들여서 스타트 실행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 이거 똑같이 이제 실행해 보면요. make 이제 처음 할 때 synthesize 메이크 신티사이즈 이 레이아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레이아웃을 먼저 해보면 신티사이즈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한번. 신티사이즈 하면 쭉 이제 실행을 하고요. 그다음 메이크 이제 이 아까 트랜지스터 레벨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플레이스 배치를 합니다. 메이크 플레이스 배치를 하면 쫙 배치를 하고 있죠. 왼쪽 위에 보면 배치를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 메이크 라우트 이제 배설합니다. 내부적으로 배설을 쭉 하면 배설이 쫙 되면서 넷리스트라든지 형성이 다 된 상태에서 메이크 마이그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쭉 되면서 이제 트리를 해보면 파일이 많이 생성됐는데 출력단에 가보면 레이아웃에 보면 카운터 매직이 형성됐습니다. 이걸 가보면요. CD 레이아웃에 가서 매직 -d xr의 카운터 점 매직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 레이아웃이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보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오른쪽 위에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걸 한 다음에 셀렉트 한 다음에 S를 셀렉트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expand를 하게 되면 안에 소자가 다 나와 있죠.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본 영상 중 하나가 이러한 집적 회로를 현미형으로 직접 보고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이제 회로들을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현미형 갖다 놓고 광현미형으로 집적 회로를 까서 안에 보면서 회로를 직접 다 그리는 그런 과정을 하는 대단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요 회로가 디지털인 경우는 눈에 익은 회로가 있으면 반복되니까 조금 상대적으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아웃 똑같이 이제 만들었고요. 보시면 요거를 이제 회로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면 똑같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DB에 시뮬레이션으로 가서 여기에서 make 클린을 하고 나서 make build를 하시고요. make build 하면 이 실행이 됩니다. make make run 자 make run 하면 build를 한 다음에 make run 하면 이렇게 테스트 벤치를 이제 실행해서 안에 결과까지 VCD 파일까지 쭉 만들어져 있을 VCD가 만들어져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make wave 하게 되면 이제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make GTK 웨이브가 이제 형성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요 결과들이 쭉 있습니다. 보면 클락이 있고 리셋이 있고 Y0 있고 Y1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줌 핏을 누르면 전체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죠? 돼 있으면 이게 클락이 될 때마다 여기 0, 0이고 그다음에 여기 0이고 이렇게 0, 1이고 여기가 여기 0, 0이고 0, 1이고 1, 0이고 그다음에 1, 1이고 그렇게 반복됩니다. 이 비트로 0, 0, 0, 1
10, 11, 그 다음 다시 0 해주고 리셋이 왔을 때 다시 0으로 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금 레이아웃하고 요거를 이제 다 형성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서 이 디지털에서는 이렇게 그 벨로그와 코드를 잘 하고 이런 그 요시스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명령 한번 직접 이것도 실행해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가셔서 어, 이거는 여기 가겠죠. 소스 코드로 가셔서 여기 똑같이 실행하면 되겠죠. 여기서 요시스를 실행한 다음에 read verilog 그다음에 counter v 이렇게 하고 프로세스를 하고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show minus 의 카운터를 해보면 자 결과가 지금 카운터 이진 2비트 카운터가 이 로직으로 그림으로 자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드릴로그 코드가 어떻게 로직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 다섯 번째 강의에서 세미나에서 저기 그 마이 칩을 맡길 때 이제 트랜지스터 레이아웃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룰이 나옵니다. 디자인 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그 뒤에 숨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지난번 종합 설계 같은 거 할 때 아주 그 예를 들어 메탈 2의 그 칩에 그 배설을 한다거나 그 아이오 패드 배설한다거나 뒤에 숨은 이 디자인이 어디 숨어 있는가라는 것들도 사실은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디지털 이렇게 생성한 것들을 아이패드에 붙여야 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구기로 박사님의 그 기터브에 나온 그 자료인데요. 보면 여기에 각각 배선을 이제 라벨링을 해서 그다음 배선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인버터 아날로그 시모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디지털에서는 이제 책을 보니까 지금 모스펫 똑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냥 책 하나를 지금 강성모 교수님도 그 옛날 책에 이제 요게 오픈돼 있길래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인버터가 처음 나오죠. 그다음 로직 서킷이 나오고 컨비네이션을 로직 서킷, 시퀀시 이 제어회로 다이내믹 로직 서킷, 다음 메모리, 그 다음에 CMOS 로직 서킷, BICMOS 로직, 그 로직과 메모리, 그 다음에 이런 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날로그하고 이런 교재에서 다루는 로직을 봤을 때 이런 베릴로그에 기반해서 디지털을 가지고 FPGA 테스트 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다음번 이제 마무리할 이제 신청할 때 어떻게 그 레이아웃과 스키매틱을 맞추거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섞으려면 어떤 철학으로 해야 될지 뭐를 이제 따로따로 설명했었는데 어떻게 맞춰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왔는데요. 그 PDK를 보시면요. 그 이제 모아팹에서 준 PDK를 이제 보면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푸시면 이렇게 PDF 파일 요 4개가 있고 여기 케이던스 관련된 요 PDK만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 28핀 있고 그다음에 칼리브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DRC 디자인 룰 책도 있거든요. 그 디자인 룰 책이 있으면 여기에 칼리브로의 그요 디자인 룰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요 디자인 룰에 해당되는 요 값들이 있는데요. 디자인 룰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요게 그 요것만 보여드리고 이제 끝낼까 하는데요. 보면 여기에 오버볼트 디자인 0.5 마이크로미터 이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올리면 이제 이렇게 트리에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주신 게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간격이라든지 0.5 마이크론 크다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레이어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캘리브러 그 디자인 룰에서는 여기 DRC에 들어가서 요 NSP에 여기 딱 저기 돼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보면 여기에 이제 쭉 이제 변수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외래 레이어의 번호가 정의되어 있고 순서가 되어 있고 쭉 이렇게 가보면요.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보시면 여기 10보다 작다, 뭐 10보다 크거나 같다 뭐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그룹이 나오는데요. 이 그룹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2점 액티브 점 W1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앞에서 N웰 처음에 N웰부터 이제 본다 그러면 여기에 엔달 돼 있죠. 1.n웰 돼 있는데 바로 1.n웰 들어가 있고 W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 값이 2.5 마이크로메타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가 되어 있고 S1이 1.25, 1.25가 되어 있고 S2가 이제 보면 여기에 4.0, 4.0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요 그 각각의 디자인 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변수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케이던스를 써서 이 마이칩에 쓸 때 쓰는 이 디자인 룰 책이고 얘가 이제 그 마이칩에서 한번 검증할 때 이 두 가지 검증 툴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용 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오픈 소스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주로 얘기할 텐데 여기에 그 일단 뭐그 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보면요. 여기에 CD에 배터리에서 이제 050 제공한 디자인 킷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안에 보면 여기에 이제 CD의 테크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SCN3M2 서브 돼 있는데 나노 SCN3M2 서브 30에 배터리 테크 요 파일입니다. 요 파일이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오픈 소스 이제 매직으로 써서 하는 경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고 이것도 쭉 보면 이 배열을 이 상용 툴처럼 정의를 순서대로 정의하고 있고 제가 DRC를 검색해 보면요. 여기에 한번 더 검색해 보면 여기 DRC가 있습니다. 그 미스 엔웰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름이 엔웰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요 여기에서 nvel이 1.nwl.w 돼 있잖아요. 그 nw 돼 있는데 요걸 다 매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 숫자로 여기에 그 디자인 룰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아마 구기로 박사님께서 이 스케일링하고 맞출 때 다 맞추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본 것들이 있어서 다음 다섯 번째 이걸 정리하면서 얘를 어떻게 2.5, 0.5 이렇게 맞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맡길 수 있도록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룰까지 생각해서 지금 그 디스타일로 배우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카운터하고 실습을 해본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하고 질문 어떤 걸 실습했습니다라고 채팅창에 써보시고요. 그리고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라고 해서 빨랐다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다 성공했다라 그러면 성공했다 그러시고 아니면 질문도 이 채팅창에 잠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빨랐습니까? 어떠신가요? 아, 인버터 성공, 카운터 성공하셨군요. 예.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예, 둘 다 성공했군요. 예, 둘 다 성공했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없으신가요? 아, 예. 사실 베릴로그 파트는 처음 듣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를 자세한, 그래도 맛만 보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베릴로그 코드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생각해서 걔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사실은 그것도 좀 많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소스 코드를 하드웨어처럼 테스트하기 위해서 FPGA라는 걸로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테스트하는 이 두 가지를 저희 짧게 해봤습니다. 예, 예. 또 테스트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러면, 어, 오늘 속도는 어땠습니까? 속도는 따라올 만했습니까? 속도 적당했는지요? 예, 피드백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번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제 6월 7일이 제출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이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 사실 아날로그 회로로 제출할 것 같으면, 이제 회로들을 그려보면서, 어, 적, 지정한 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고, 배선 해보고, 아이패드 연결도 해보고 하는 과정을 한 번은 다 거친 상태에서 다음 주가 이제 일주일이 남았잖아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실제 디지털 부분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숨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다음번 디지털 안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이패드 맡겨서 신청서 쓰는 것까지 해보고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그 미션을 맡겨보도록 하고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그 실제 연습한 거를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코멘트도 해주시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칩 사이즈가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회로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면적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넓어지니까, 어, 그 면적 넓어지는 거는 사실 아까 메이크 사이즈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이거는 여기서 메이크 사이즈를 보면 이제 사이즈까지 계산돼서 이렇게 위스하고 하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포함해서 다음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어볼 게 있다고요? 예, 잠깐만요. 아, 2분기 마이치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고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네이버 카페 가보면요. 제가 네이버 카페 잠깐 열어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어, 네이버 카페에, 잠깐만요. 로그인을 해서, 여기 마이 칩 인앤아웃에 가시면요. 여기에 이전에 올려놓은 학생께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제작 신청서가 있거든요. 신청서 있는데 그 신청서 올려놓은 예가 있습니다. 회로 신청서 및 작업 파일 되어 있는데 신청서에 이제 결국 제출하는 걸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컴퓨터 저장해서 한번 보시면, 그거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살짝 보시면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어, 요게 이제 그 모아 탭에 가시면 거기에서 양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보면 여기 작년에 제출한 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사용 툴이 어떤 걸 썼느냐 하고 나오고,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 때 지금 뭐 이런 온라인 교육을 해서 했다라든지, 회로 설계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회로명을 잘 정의해야겠죠. 그다음에 설계 목적이나 예산 성능이나, 그다음에 보면 스케매틱을 이제 그리는 거 회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 레이아웃하고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 GDS 파일 만든 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받으면 4개월 내지 5개월 후에 칩을 받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나오고, 그다음에 DB 접수한 내용이 이제 이 설계명하고, 그다음에 이 28핀을 사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설계 면적 이런 설정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DRC 검증한 결과하고 LVS 검증 결과를 붙인 다음에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6월 7일에 제출해야 될 거는, 그 신청서에 방금 보시면 기존의 신청서 거의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고, 회로도에 있어서 아마 시행 마지막에 에러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분 시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사이즈가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그 비교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도 듣는 게 낫겠다 하는 정도로 시행착오 줄일 수 있는 거를 제가 준비해서 다음 마지막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럼 이렇게 맞춰도 되겠습니까? 또 질문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어, 오늘 마치고 다음 월요일에 밤 9시에 마지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